신간선이 가장 혼잡한데 이곳은 밤 11시 넘어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2만 대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41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홈페이지나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 무엇입니까? 네, 내란 특검이 어제 저녁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적시한 박 전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입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인데요. 특검팀은 먼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구치소 등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교정본부에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법무부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박 전 장관의 지시사항이 연쇄적으로 실무자에게 하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기각 이후 처음 열린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이었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재판과 보석 신문에는 직접 참석했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는 한편 차후 기일부터 걸석 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직해병특검도 수사 외압 의혹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고 다음 주 중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국제적 권위가 강화되고 있다며 사회주의 낙원을 세우겠다고 말했고 리창 중국 총리 등을 접견하며 연대도 과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당 창건 이후 역사를 되짚으면서 풍요로운 낙원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 세기에는 미제의 핵전쟁 위협에 대처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적수국들의 흉포한 정치 군사적 압력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고 있다면서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기세로 몇 해 동안 잘 투쟁하면 우리 손으로 우리 생활을 눈에 띄게 개변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낙원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경축대회에선 불꽃놀이와 집단체조, 예술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에서 집단체조가 진행된 건 2020년 당 창건일 공연 이후 5년 만입니다. 리창 중국 총리와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베트남 럼 서기장 등이 행사에 참석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리창 총리의 접견도 이날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친선 협조 관계를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 고위급 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열병식 개최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 북한이 야간 열병식을 주로 열어왔던 만큼 오늘 오후 중 열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정부 행정 시스템 709개 가운데 214개 시스템이 복구돼 전체 복구율은 30.2%로 올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아침 6시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등이 복구돼 214개 시스템이 정상화됐고 이 가운데 1등급 시스템은 30개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부는 어제 피해를 입은 시스템은 당초 파악된 647개가 아닌 709개라고 정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선과 거짓을 파헤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권 실정을 드러내고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사법개혁안과 가짜조작 정보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신속한 개혁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판사 등은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 실체라고 지목하며 반격할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에이펙 기간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파헤치는 국정감사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국감 3대 목표로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복구 지연 이유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노선을 수정해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될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돈을 받고 학원 등의 문제를 판 현직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쳐서 징계 수의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 등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한 서울 지역 교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공립교원은 54명, 사립교원은 88명이었습니다. 징계 수준별로 보면 공립교원 가운데 4명에게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게 3배를 토해내도록 하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사립교원 대상자 가운데서도 14명에게는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가 요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중징계 처분 대상자는 전체 142명 가운데 18명에 그쳤고 나머지 87%가량의 교원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문제 제출제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특정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당시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의 교원 240여 명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여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향후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공립, 사립교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징계 부과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함께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1단계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질들은 다음 주 전원 석방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마스에 대해 무장 해제를 시사했는데 하마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2년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1단계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철군과 인질 석방이 주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인질 20명 전원이 다음 주 초인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집트로 가 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매듭 짓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go to Egypt where we'll have a signing, an additional signing. We've already had a signing representing me, but we're going to have an official signing.
미국이 지금까지 7개의 전쟁을 해결했고 이번이 8번째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선 자신은 견해가 없다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만 답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유엔은 구호 작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플래처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차관은 17만 톤의 의약품 등 보호물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aim to increase the pipeline of supplies to hundreds of trucks every day. Food, we will scale up the provision of food across Gaza.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합의가 무엇이 될 거냐는 질문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하마스를 무장해제시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무장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라엘 구국 관료는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가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9시 43분쯤 필리핀 민다나오 섬 동쪽 해안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와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인구 10만 명 도시인 마티에서 북동쪽으로 63km 떨어져 있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53km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처음 지진 발생 후 7분 뒤 규모 5.9의 여진이 발생한 데 이어 규모 5.6의 여진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헝가리 소설가 크리스너 호르커이 라슬로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현지 시각 9일 종말론적 두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고 선구적인 작품들의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1954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크리스너 호르커이는 1985년 소설 사탄 탱고로 데뷔한 뒤 1989년 저항의 멜랑콜리 등을 발표하며 세계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마약 수사에서 탐지견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마약 탐지견의 활약은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탐지견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젖을 뗀 직후부터 탐지견 예비 훈련을 받는 강아지들, 자견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예비 취준생들입니다. 여기 있는 건 태어난 지 5개월 된 자견들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놀이하는 것처럼 보여도 더미에 대한 소유욕을 기르기 위한 단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헤이, 코카! 가장 기본은 물어오기,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더미에 대한 호기심을 더 키워주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만 1살 때 체력, 집중력, 호기심,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이제 진짜 취준생, 본격 훈련에 들어갑니다. 찾아. 마약을 찾으면 제일 좋아하는 즐거운 더미놀이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순간을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멈춰 한 곳을 계속 응시합니다. 숨겨둔 마약을 찾았을 경우 미세한 위치까지 눈으로 알리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목적물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조크는 2년 전 한국을 떠났습니다. 새 일자리는 태국 수완나품공항, 두리안이란 태국 이름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투입 가능 요원이 됐습니다. Until last week, both of them do a seizure. The value totally about 1.4 million Thai baht. Welcomes the prospect of receiving further support. 연말엔 탐지견 2마리가 북마케도니아로 진출합니다. 미국 FBI 그쪽에서 폭발물 탐지견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배웠고요.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큰 차이는 없구나.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도 K 탐지견을 보내달라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서울시가 해외 직구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28종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어린이용 헬멧은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746배 초과했으며 일부 롤러스케이트나 보호대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오는 11월엔 어린이 방한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 한국종합무역센터 주변이 도시 숲이 들어서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바뀝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조경설계 국제공모를 통해 실현 가능하고 창의적인 조경 설계를 선보인 미국 SWA그룹을 선정했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당선안을 토대로 내년에 경관 조경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9년까지 도시숲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네, 기후변화는 분명 전 세계 농어민들에게 큰 위기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생산 기법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건데요. 그 현장을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합을 양식하는 어민들이 부지런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며 지난해엔 홍합이 80%나 폐사했지만 올해는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좀 더 수온이 낮은 아래쪽으로 양식 위치를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덕분입니다. Глобалното затопляне ни влияе много, но се опитваме чрез препланиране на работата в студените месеци и с други методи на. 수년간 수온이 상승하면서 유럽 내 홍합 생산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2배나 오른 만큼 이곳 불가리아 양식 어민들의 수익은 더 커질 거로 예상되는데요. 오랫동안 소를 키워온 한 축산업자는 최근 포도 농사에 도전했습니다. 100여 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 닥치면서 소들에게 먹일 목초지의 풀들이 잘 자라지 않은 겁니다. 결국 축산업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건조한 기후에도 재배가 가능한 포도밭을 일궈 와인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We already take enough risks as it is, I think, in agriculture with Mother Nature. So having, whether it's off-farm income or also, diversity within your business is paramount going forward.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By accepting that we have to adapt, we can then start coming together as a community, as businesses, as social structures, and understanding what is the best thing that we can do now. 지구온난화로 농수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만큼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기후는 말한다였습니다. 베스트 라이브즈로 주목받는 한국계 배우 그레타리의 트론 아레스와 박근영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장 배우들이 총출동한 사람과 고기가 이번 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개봉 영화 소식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He's lightning fast, biblically strong,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한 인공지능 병기 아레스. 하지만 명령을 벗어나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My world is coming and they are going to destroy yours. 가상 세계의 존재들까지 현실 세계로 침투합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의 요아킴 레닌 감독과 베스트 라이브즈의 그레타 리가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를 탄생시켰습니다. So when I look at Nora Moon from Past Lives and Eve Kim and Tron, they both share to me a kind of essence of a human that is deeply fascinating to me. And it almost doesn't matter if it's small or big. 혼자 살아? 나도 혼자 살아. 폐지를 주우며 외롭게 살아가는 새 노인. 도망가려는 거야 그냥? 미친 거 아니야? 셋이 뭉쳐 공짜 고기를 먹기 위한 일탈을 시작합니다. 나이 먹고 안 창피해? 늙었으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장 배우들이 우리 시대 노년의 풍경화를 잔잔하게 그려냈습니다. 모든 게 다 외로움에서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이 되고 난 다음에 노인이 겪는 그 외로움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음지에 죽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기를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햇빛 속에서 웃으며 당당하게 걷고 싶을까.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토가 씨와 현실을 잊기 위해 달리는 코미야. 大抵のことは100メートルを誰よりも速く走れば全部解決する。
전력 질주에 모든 것을 건 청춘들이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찾아갑니다. 프랑스 안시 국제영화제에서 모든 프레임이 생생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상희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손흥민이 출전하면 한국 선수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신기록을 쓰게 됩니다. 김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라질 취재진에게 깜짝 추석 선물까지 받을 만큼 브라질 출신 선수들과 친분이 깊은 손흥민. 오브리가도. 한국 선수 A매치 최다 출전 신기록을 세우게 될 오늘 브라질전에서도 최근 물오른 공격력을 앞세워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경기 또 결과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 우려를 딛고 출전하는 김민재를 필두로 한 백스리 전술이 막강 화력의 브라질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생각 이상으로 선수들이 그 전술을 느끼는 게 굉장히 전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단 우리 수비수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우리 전방에 있는 선수부터.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역대 전적은 1승 7패.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도 4대1로 졌습니다. 비니시우스와 히샤를리송 등 당시 득점을 책임진 선수들이 총 출동하는 만큼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홍명보 감독 출범 이후 가장 강한 상대와의 맞대결인 이번 브라질전은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52주 최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한때 43만 원 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상승 피로감과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한편 셧다운 지속에 비농업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9.24포인트 상승한 3,598.45에 코스닥은 2.39포인트 오른 856.6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전기전자업종 강세가 뚜렷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일렉트릭 등 원전과 전력설비주 흐름 좋고 네이버와 DB하이텍, LG디스플레이 강세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급락을, 파라다이스와 LIG 넥스원을 비롯한 방산주, 철강과 화장품, 조선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상한가를, 원익홀딩스와 동진세미캠 등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주 강세가 돋보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6,358.42에, 나스닥은 23,024.63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는 모두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20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강원도 고성은 CCTV 카메라에 굵은 빗방울이 맺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의 북부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최대 60,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에 5에서 40, 강원 남부 동해안과 충청도의 북부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초까지
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도에 비가 오다가 밤에는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18도로 수도권과 강원도는 아침 기온과 별반 차이 없이 종일 서늘하겠는데요. 그러나 비 소식 없는 남부지방은 전주와 광주, 부산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면 즉시 차에서 내려 대피하세요.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전기차 화재 진압을 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